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서, 콘텐츠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조직 재생 분야에서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의 적응 범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바이올로지컬 리스판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에 보면 어떤 이제 휴먼 바디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어떤 애니메이터의 어떤 그 휴먼 바디에서 어떤 바이올로지컬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어떤 운드 힐링이라든가 티슈 리제너레이션에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나 이런 그 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리라고 다이렉트 커런트하고 일렉트릭 포텐셜을 가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관찰되며, 이를 통해서 셀들이 어떤 인저리 부분에 가도록 이동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이 다쳤다든가 피부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도마뱀 다리가 끊어지던가요, 꼬리가 끊어지고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올챙이가 다리가 끊어지면 다시 재생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재생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가 끊어졌다고 쳐봅시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하여튼 요 주변에 가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더라, 이런 겁니다. 분명히 그 다른 손가락에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왠지 이 일렉트릭 필드가 나타내고, DC 커런트로서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 꾸준하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며칠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로 세포가 이동하더라, 이런 거죠. 스템셀이 이동하고, 스템셀이 이동하면서 여기 조직이 운두가 재생이 되더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운두가 일어난다, 상처가 있다, 인저리를 받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일렉트릭 포텐셜이 발생한다. 일렉트릭 포텐셜은 이 DC 커런트인데, 이게 꾸준하게 보통 대개는 며칠 정도 발생하고, 이거에 따라서 셀이 이동하더라. 세포가 이동하고, 당연히 셀은 ECM을 만드니까요. ECM을 만드니까 결국 이게 바로 힐링이다. 힐링이다. 우리 몸을 치유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두가 일어나면, 상처가 인저리를 받고 나면 그거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전기는 세포를 가이드한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 세포로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도록 셀 디퍼런시에이션을 조절해준다. 결론은 운동이 일어나면 인저리가 발생하면 전기가 일어나서 세포를 가이드한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전기가 세포를 가이드한다, 가이던스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전기 신호에서 세포가 반응한다를 넘어서 이 세포가 다른 세포를 불러오게 되고, 이 다른 세포가 어떤 분화하는 걸 조절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아까 극단적으로 전기가 세포를 가이던스 한다. 또는 그래서 셀의 프로리퍼레이션, 리퀴트먼트, 프로리퍼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까지도 일렉트릭 필드 또는 일렉트리시티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준다고 그러면 이 세포가 조직을 재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전기를 어떻게 줄 것인가? 220V로 딱 플러그를 꽂아준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에 다 했던 방법이 바로 일렉트로드를 삽입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드. 저번 동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양극과 음극, 이 교류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셀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혼란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한 방향으로서 방향성이 있더라, 지향성이 있더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포들이 고기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세포가 반응한다는 게 결국 프로리퍼레이션인데,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세포가 갈바노탁시스니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 일렉트로드를 삽입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며칠에서 몇 달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됐어요, 지금까지. 왜 안 됐죠? 그래서 일렉트로드 삽입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효과가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렸죠. 대개 일렉트로드는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메탈.
메탈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우리 뭐 옛날 단위의 볼타 전지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있을 때 요게 뭐가 생깁니까? 결국 금속의 산화물이 생겨버리죠. 이게 커런트가 이렇게 흘렀을지언정, 와이어를 통해서 흘렀을지언정, 이쪽으로 아이언이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메탈 일렉트로드가 보통 코로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메탈의 옥사이드 형태, 메탈 옥사이드. 진전하게 되고, 더 이상 커런트가 흐르지 않게 되죠. 전기가 안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메탈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 결국은 녹슨 건데, 결국은 녹슬었다 변하기 쉽게 변하죠. 그냥 녹슨 건데, 녹이 슬게 되니까, 녹이 슬게 되면서부터, 여기에는, 세포들이 어떻게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결국은 셀 네크로시스,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꽝, 망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폴리머를 넣어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폴리머, 그냥 쉽게 표현, 그냥 비닐로, 플라스틱을 전구로 썼을 때, 정말로 여기도 플라스틱의 옥사이드가 생길 것이냐? 플라스틱의 옥사이드가 생기나요? 그리고 이렇게 심플 서킷을 형성하지 않죠. 대개는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종이랄까? 이런 크기로 보통 넣어주게 되죠. 조직에다가 이렇게 납작한 우표 같은 크기? 이런 정도에서 넣어주게 되죠. 이게 심플하게 또 전구를 삽입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을 갖다가,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 폴리머를 넣어줌으로써 그간에 이제 그 금속 일렉트로드랑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카디악 머슬의 어떤 리제네레이션, MI, 마이오카디아 임팍션 같은 경우에, 신경경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브 리제네레이션, 그 다음에 본 리제네레이션, 이런데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하는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헌들은 그래서 또 여기 더불어서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셀 어디 인전에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일렉트릭 액티브 머티리얼을 넣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셀에 어디 인전, 여기 스템셀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분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스템셀을 하니싱하고 그 부분을 정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셀의 어디 인전뿐만 아니라 셀의 크로스, 그 다음에 셀의 마이그레이션, 또 심지어는 셀의 아포토시스와 디퍼런시시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보고들이 연달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페이퍼에 보시면 인트로덕션에 참고문은 4, 5, 6, 7, 8, 9번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아포토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포토시스라는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아포토시스. 여기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저절적으로 너는 없어져 줘라 하는 것도 DNA에 있다는 거죠. 너가 이제 요만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져. 비유를 하자면 어떤 게 될까요? 꽃이 폈다. 꽃이 피고 나서 한 2주 있다 꽃이 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꽃잎들은 이제 다 없어져 주세요 하고, 프로그램된 셀 데스. 그렇죠.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꽃잎은 나가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암술만 남게 되죠. 이렇게 암술만 남게 되고, 자, 이제 꽃잎은 떨어졌으니까, 자, 암술을 해서부터 수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점점 커져서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프로그램드 셀 데스.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이렇게 일렉트로 액티브한 머티리얼을 넣어주니까 이런 것들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일렉트로드 전극을 삽입하고, 9V, 1.5V 배터리 연결하고 이런 식의 전기 말고, 일렉트로 액티브한 머티리얼을 이렇게 종이 형태라든가, 필름 형태라든가, 메쉬 형태라든가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작용을 하게 만들어보자. 자,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은 크게 세 종류로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컨덕티브 폴리머, 그 다음에 피조 일렉트릭 폴리머,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폴리 일렉트로라이트 젤이었는데, 일단 이제 컨덕티브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고요.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밴딩할 때마다, 굽어질 때마다, 밴딩하고 스트레칭 이런 걸 할 때마다, 필요하게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게 따라서 셀들이 이동하게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거기다가 먼저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하고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아포트 티슈와 디퍼런시에이션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티슈 힐링이나 티슈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어프로치가 아니겠느냐. 특히나 이제 기본, 그 다음에 카디오 마이오사이트, 그 다음에 너브, 이런 티슈에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본은 결국 피조가, 콜라겐이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들어있는 어떤 스킨이라든가, 이런 카틸리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이런 개연성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 지나서 두 번째 소제목인 이제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의 이제 소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기보다 전반적인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에는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지칭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의상 뭐 굳이 정의라기보다는 simply saying EAP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는 하여튼 어떤 형태의 에너지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될까요? 뭐 어떤 메카니컬 또 마그네틱이랄까, 뭐, 디포메이션, 또 포텐셜 아니겠죠. 이런 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주는 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렉트릭 폴륨, 뭐, 진동, 메카니컬, 밴딩, 에서부터 마그네틱, 뭐 서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렉트리컬 전기 신호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주는 물질을 이런 거를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 EAP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 마티리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등이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결국은 다이일렉트릭 프로퍼티 다이일렉트릭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덕티브 그렇죠? 컨덕티브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전기를 통하는 경우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이일렉트릭이니까 전기를 안 통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저번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절연체랑 거의 대동소이의 의미지만 결국은 그 안에 내에서는 다이폴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전기 안 통하네 부조체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자체 내에서도 전기가 양쪽에 걸림으로써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전기 신호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디퍼런스를 완충하기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다이폴이라는 현상, 회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통해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이런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는 다이일렉트릭한 경우가 있고 컨덕티브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줄처럼 컨덕티브 폴리머를 지칭하는 얘기고 전기를 진짜 통해주는 메탈 와이어 같은 얘기는 말하는 거고, 다이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이게 바로 피조일렉트릭 모듈이죠. 피조일렉트릭 모듈이다. 거의 대동소이는 아니래도 의미가 다르지만 다이일렉트릭 같은 경우 다이일렉트릭일 때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자면 이렇게 전선줄 같은 컨덕티브하고 피조일렉트릭 폴리머를 초청하는 경우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외부 신호를 외부의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하는 면에서 이게 어떤 스마트한 머티리다 이렇게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닥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스마트폰에 비하면 그닥 스마트하지는 않는데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비닐로 같은 게 뭐 그냥 우리 우표 같은 비닐로 아니 비닐로 우표는 없죠. 뭐라고 해야 되나? 랩? 예? 그래서 이렇게 얇은 폴리머가 어떻게 전기 신호를 나타내는지 또는 전기 신호를 여기다 주면 그걸 갖다가 전달해 주는지 또는 어떻게 메카니컬한 신호를 갖다가 전기로 변환해서 이건 결국 셀한테 셀이 센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센싱한 셀은 이거 나 전기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시그널이 들어가면 뉴클리스 핵에서부터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시하고 있던 친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항상 호메오스타시스 유지하고 있던 친구라고 전기 들어왔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자기들은 사이토카인을 만들고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스펙타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이토카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다른 세포를 불러오기도 하고 자기도 변신을 하기도 하고 주변 세포한테 파라크라인, 오토크라인 뭐 이런 역할을 나타내잖아. 호르몬처럼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가서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군인들이 오게 만다. 새로운 세포들이 오게 돼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프로리포레이션, 디포레이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다시 ECM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를 만들고 이게 결국 보면 우리가 세포가 분화해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조직이 재생됐다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 뭘로 작용을 합니까? 액추에이터랑 센서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센서라는 거는 보통 많이 이해가 어렵지 않은데 보통 여기 이런 식의 여기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액추에이터 이런 말을 씁니다. 액추에이터. 그럼 이게 뭐냐? 액추에이터 뭐 작용자 또 반응자 이런 게 되겠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 뭐 전기를 줬을 때 모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굳이 근데 모터는 일렉트로마그네틱을 이용할 뿐더러 또한 항상 회전만 하지 않습니까? 회전만 하는 이런 건데 액추에이터는 뭐 병렬 운동이라든가 뭐 직선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서하고 센싱하고는 반대 개념이 되겠죠. 센싱하고는 그래서 요 센싱 같은 경우는 센싱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가 오다 그럼 나 전기가 왔어요 하고 반응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전기를 주게 되면 자기가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결국.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죠. 그래서 이게, 진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직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물론 회전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터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터 기능이 한정된 게, 꼭 모터 기능에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피조 일렉트릭이나 이럴 때는 보통 액추에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마찬가지로 바이오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티슈 리제네이션 어떤 힐링의 조직 치유에 있어서 어떤 전기진호 신호점으로서 세포들로 하여금 여기 와서 만들어 이젠 고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어떤데 센서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센서로서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심박을 측정한다든가 무슨 뭘 할까 혈당을 측정한다든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이게 전기 신호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로만 뽑아낼 수 있다면 전기로만 뽑아낼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모니터에다 뿌려버리는 거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니까, 센서로서 당연히 작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액추에이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신호 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전기신호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드럭 릴리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부위에 가서 약이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양만큼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장 빠른 게 전기 신호를 줌으로써 이루어지죠. 전기로 딱딱 스위치를 줬을 때 어떻게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진다고만 생각하면 그냥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확한 약을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시간에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액추에이터 같은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어떻게 뭔가 어떤 부분이 개폐되게 만든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칭이 일어나야 된다든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릴리징이 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문을 여닫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전기를 줌으로 인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드럭 릴리도 우리가 전기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나노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너레이터니까 발전기죠. 발전기인데 제너레이터 발전기인데 어떻게 나노 제너레이터 너무 작은 발전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나노 사이즈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그걸로 일일이 어떻게 시계방에서 돋보기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나노, 제너레이터만, 전기 발전기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작은 데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제너레이터인데,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데, 이런 같은 경우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기가 나오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통 되게 울트라 사운드를 주게 되면서, 울트라 소닉을 주게 되면, 그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니까, 바이브레이션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그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응용 부위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소냐 이런 데 사용되는데, 초음파 진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주게 되면, 전기를 주고,
그렇죠. 이제 전기 그 프리퀀시에 따라 다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초음파 진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음파 진동을 우리 초음파 가습기처럼. 그럼 다른 걸로는 초음파 진동을 못하나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다.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기혈을 물려가지고 초음파 진동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열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마모도,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명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스 가지고 얼트라사운드 바이브레이션 시키게 되면요. 이게 전기 신호에 따라서 지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열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 기계적인 방법보다 훨씬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얼트라 사운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 몸 안에도 삽입해가지고 어떤 장치,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랄까요? 또는 브레인 쪽으로 자극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어떻게 폴리머를 위해서 컨덕티브 폴리머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이 피조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 밴딩에 따라서, 전기신호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반대도 성립하고요. 전기신호 중에는 밴딩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아티피셜 카디악 밸브, 이런 것도 만들겠는데, 이렇게 하트가 있으면 여기에 밸브가 있죠, 이렇게. 편의상 내기로 난다 그러면 이런데 다 밸브가 있는데 이제 밸브가 망가졌다. 밸브가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요? 밸브가 망가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밸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이 제대로 안 닫히게 되는 겁니다. 문이 안 닫히면 이제 안 닫히는 경우를 인서피션시라고 그러죠. 여기가 마이트럴 밸브 같으면 이제 승모판 같으면 마이트럴 밸브다. 이게 덜 닫히게 되는 게 마이트럴 인서피션시. 그렇게 되면 이제 뒤로 백플로가 열리게. 아니죠. 그 반대죠.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 인서피션시 또는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이런 게 오게 되면요. 이제, 승모판만 협착증이 되죠. 승모판 협착증. 근데 승모판이라는 거는 스님의 머리에 쓴 꽃갈 같다. 그래서 이런 뜻이죠. 스님의 꽃갈, 모자, 스님의 모자.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가 오게 되면, 그렇죠. 스테노시스가 되면 아주 뒤쪽으로 백플로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좌심실이니까 좌심방이 어떻게 커다랗게 비대돼서 보이게 되죠.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나 참.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 밸브가 문이 망가졌으니까, 문을 갖다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취한한다든가, 인공, 카디악 밸브를 쓴다고 할 때도 이게 우리의 원하는 대로 전기 신호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줘야죠. 우리가 심박에 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렇죠. 서피스 일렉트로드 그러게 되면, 우리 표면에서 어떤 표면 점검 같은 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자, 또 다음으로 서지컬 툴 이런 거 있습니다. 피조 일렉트릭 머신, 서지컬 머신 이런 것도 있고, 피조 일렉트릭 서저리 이런 것도 기계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 조그만 톱이나 이렇게 이런 걸 달았는데, 요걸 초음파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PGT 머티리얼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여튼 전기신호를 주면서, 여기서 프리퀀시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바꾼다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적으로 바뀌는데, 보통 60Hz 이랬죠? 근데 그럼 60Hz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번 떨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600, 6000, 헤르츠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주파수 바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6000번. 이거 6000번을 떨게 됩니다. 6000Hz를 두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6만 번. 그래서 이제 초음파 대역을 하고 그러니까 한 3만 Hz 정도, 3만 Hz를 줬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이게 3만 번을 떨게 됩니다. 이 앞에 톱이, 어떤 기구가. 자, 3만 번을 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잘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라지죠. 또 필요에 따라서 열을 발생하게 만드는데, 열도 아주 뜨거운 열이 아니라, 한 70도 정도 열. 그러니까 태우지는 않고 어떻게 절제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수술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서지컬 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킨 이런 건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무슨 밴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피부 표면에 붙이고 나서, 거기 피부 표면을 뭐 움직인다든가, 뭐, 그래서 뭐 피부의 온도랄까, 뭐, 피부의 굴곡,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센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또 뭘 잡았다든가, 뭐 이런 걸. 자,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게 그러잖아요. 뭐, 이게 컵을 잡으라고 그러면 컵을 잡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왜? 어느 정도 힘을 잡아야 되는지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지는 수가 있고, 컵을 잡아서. 근데 이렇게 이제 스마트 스킨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이제 자꾸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니까 너무 꽉 잡지 않고, 우리 사람 손이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주 얇은 플라스틱 컵도 이렇게 잡고 다니죠. 근데 이렇게 단단한 머그컵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머그컵 잡을 때, 야, 이건 우리 조금 단단히 잡아야 돼. 이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들은 그런 걸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걸 스마트 스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걸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금방 로보틱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스마트 스킨을 이용하든, 뭐 여러 가지, 아까 액추에이터를 이용하든, 나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껐덕껐덕껐덕, 미리미리 이런 로봇보다는 진짜 사람하고 유사한 행동, 센싱을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티슈 리제너레이션에, 특히 이제 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그럼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러한 일렉트릭 액티브 머티리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일렉트릭 액티브 폴리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 컨덕티브 폴리머, 피조일렉트릭 폴리머, 그다음에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름만 그냥 언급해 볼까요? 이렇게 컨덕티브 폴리머, 전기를 통하는 폴리머는 폴리피롤, 또 폴리아닐린, 그다음에 폴리 3,4에틸렌 디악시 사이오펜, 복잡하죠? 피돗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이고요. 피조일렉트릭 폴리머는 저번 동영상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을 텐데, PVDF,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그 다음에 또 이거에 코폴리머도 있다고 그랬죠? VDF, 그 다음에 TRFE, 트리플로로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하이드록시푸치레이트, 또는 PHB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PLLA, 그리고 폴리엘-락틱시드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젤의 대표적인 것은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략적인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직접 그렇다고 하면 컨덕팅 폴리머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피조일렉트릭 폴리머는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